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들의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방송,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목요일에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인생, 오늘도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싹 날려보내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KCNTV 한중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생활의 지혜를 맡은 김보옥, 박현순입니다. 우리는 차이나타운 하면 인천을 떠오르곤 하지만 서울 차이나타운 하면 대림중앙시장이 떠오르죠. 예, 한국 분들은 대림동을 이색적인 분위기라고 하지만 우리 제한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 같은 분위기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 제한 동포들에게 있어서 대림동은 만남의 광장이며 행복의 충전소며 우리들이 편안한 안식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사랑꽃. 사랑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지나간 세월을 붙잡고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 뭐하나. 지나간 사랑을 붙잡고 따진들 뭐하나. 가슴이 춤추는 지금이 나에겐 사랑하는 이유인데.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 사랑 사랑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사랑 사랑꽃 하나 나에게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살다가 한 번은 누구나 넘어져 부딪히고 한숨을 쉬지.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아침은 또 온다. 멀쩡히 숨 쉬는 지금이 나에겐 살아가는 이유인데.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 사랑 사랑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사랑 사랑 사랑꽃 하나 나에게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나이야 가라 나의 마음이 사랑이랍니다. 오늘 생활의 지혜 프로에서는
대림동이 있어 행복하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대림동으로 간다 하는 날에는 설레는 마음부터 앞서요. 대림역 지하철에서 나오다 보면은요, 갈 때마다 명절 분위기를 연상케 해요. 대림동은 각지에서 몰려온 인파들로 북적북적 붐비죠. 더구나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요새는 많은 분들이 역귀향하면서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있는 한국으로 오시고 애들도 부모님들 뵈러 한국에 오죠. 예, 그리고 대림동은 사람들도 많지만 먹거리 또한 없는 것 없이 다양하지요. 대림역에 가면 역 분위기부터 달라요. 2호선과 7호선 환승역까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지요. 네, 일단 대림역 입구에서부터 특유의 구수한 고향의 향신료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먹고 싶은 충동을 갖도록 코 평방수를 높여주면서 자극시키죠. 예, 그래요. 네, 빨리 사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군침이 돌고 배꼽 시계가 보내는 꼬르륵 꼬르륵 신호에 발걸음까지 바빠져요. 오늘 한중 방송국으로 오다가 사람들이 줄섰기에 궁금해서 가보았더니 모락모락 김나는 솥에서 보름달만한 새하얀 만두, 꽃빵, 유병, 챈병 사는 사람들로 푹적푹적이고 있었어요. 저도 여기서 일단 왕만두와 유병을 샀어요. 다른 것도 더 사고 싶었지만 다 먹지 못해 오래 두면 맛이 떨어질까봐 그냥 그 자리를 떴어요. 예, 대림동에 오면 사고 싶은 것이 많지요. 저는 송파구에 사는 오빠네 집에 가려면 저희 집 방화동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타면 곧바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친지들이 고향 음식을 좋아하니까 다시 2호선을 환승해 가며 대림 중앙시장으로 와서 이것저것 사가곤 하지요. 네, 강동에는 중국 식품이 없나 보죠? 네, 있긴 있는데 양이 너무 적고 품종이 적어요. 저는 대림동에만 오면 일단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먼저 들려요. 대림에서 식당 한 지 15년 돼요. 그 식당은 4명씩 앉는 식탁을 5개만 놓고 영업하는데도 새벽부터 정신까지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영업시간은 길지 않네요. 영업은 잘 되나요? 네, 항상 식당 안에 손님이 꽉 차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손님들 저마다 후후 불며 조이죽에 전병, 뽀즈에 쌀죽, 또 팅탕, 양필도 드시며 거즈에 콩물, 훈둔, 또후노까지 정말 맛있게들 드세요. 와, 맛있겠어요. 그리고 또 식사 끝나고 가실 때에는 저마다 이것저것 한 보따리씩 사가지요. 그래서 친구들도 나누어도 주고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오래오래 먹는다 하더라고요. 네, 잘들 드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아니겠어요? 고향 생각에 향수를 달래주는 음식들이잖아요. 네, 처음 한국 와서 제일 힘든 것이 아마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어려움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도 이제 처음 한국 와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다 보니 식사 시간 전에 걱정부터 앞섰어요. 진짜예요. 네. 왠지 한국에 와서 첫 몇 해는 아무리 먹어도 항상 속이 허전하게만 느껴졌어요. 아마 저 혼자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여름에도 식당에 손님이 많나요? 예, 여름에도 많아요.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한족들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원래 뜨거운 것에 입맛이 길들어졌기에 찾는 분들이 많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따로 없이 항상 손님이 많아요. 친구가 한국에 잘 안착해서 열심히 돈 버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갈 때마다 손님들이 꽉 차 있으니 보는 내내 마음이 즐겁지요. 그렇겠죠. 저는 대림시장에서 상인들이 이제 파는 잉어, 향어, 메기를 보면 그냥 반가워요. 전에 엄마께서 끓여주던 메기탕을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고향 마을은 앞뒤가 강물이 흐르다 보니 남동생이 물고기를 낚시로 잘 낚아왔어요. 그때 동생이 참 부지런했지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매운탕 맛이 생각나서 대림동에서 메기를 샀어요. 네. 예, 그래서 대파를 많이 넣고 매운 청양고추도 좀 넣고 가지, 두부를 넣어 벌렁벌렁 끓였더니 엄마 손맛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와,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딸은 또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서 잉어찜을 해줘도 참 잘 먹어요. 예, 그렇지요. 고향 입맛이니까요. 저는 옥수수 쌀을 보면 또 대림동에 있는 한 친구가 잊어지지 않아요. 친구는 땅콩을 넣고 찰옥수수죽을 해놓고 저를 불렀어요. 그때 저는 한국 와서 3년이 되도록 찰옥수 구경을 못하다가 찰옥수죽을 먹으러 오라니까 막 힘이 절로 나더라고요. 네. 다리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한국 와서는 처음으로 찰옥수수죽을 맛있게 먹어보겠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지요. 그런데 또 가보니까 깜짝 이벤트로 5명의 친구들도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에 오래간만에 그 친구들과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다 또 옥수수죽도 너무 맛있게 먹다 나니까 배부른 줄도 모르고 먹고 또 먹고 그랬어요. 그때 고맙던 대림 친구들과 만남이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대림시장을 알았고 대림동에서 옥수수 쌀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대림동은 만남이 광장이라는 즐거움이 있죠. 저는 옥수수 국수를 또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예. 이제 멸치 육수에다 김치를 볶아서 옥수수 국수를 먹으면 완전 기분이 좋죠. 중국 식당 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후식으로 밥 대신 맛보기로 온면을 먹잖아요. 네. 예. 이제 온면은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온면이 육수도 칼칼하니 맛있고 면이 부드러우면서 또 따뜻해서 좋았어요. 중국 추석 때 대표적인 월병도 저는 잘 사가요. 네, 저는 이제 중국 식품에서 얼음 사탕도 잘 사고 절인 오리알도 잘 사가요. 구기자도 잘 사고요. 저희 친구가 한번 오리머리와 오리목을 사주었는데요. 저는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한번 시식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입맛 들여놓으면 먹고 싶어 이제 나중에는 계속 찾을 거라고요. 예, 저도 처음 볼 때는 뭐 맛있을까 좀 의심됐는데 먹다 보니까 자꾸 그거 찾게 되더라고요. 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오리목 머리인데 독특한 향이 있지요. 포장도 해주고 또 손님이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대림동에 오면 간판들부터 다르지요. 빨간색의 중국글로 되어 있지요. 중국 식품, 휴대폰 가게, 여행사, 환전소, 부동산, 직업 소개소, 일요일에도 업무를 보는 하나은행, 중국은행 다 들었었지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고향에 생활비를 송금할 수도 있고 휴대폰 개통,
그리고 여행사에다 대행 업무도 맡길 수 있지요. 은행에서 통장 개설로부터 다양한 업무도 볼 수 있어요. 네, 가게 직원들도 다 중국말을 잘해서 편하게 원하는 일을 볼 수 있어요. 부동산도 잘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겠죠. 중국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소통이 어렵다고 대림동으로 몰려와서 방을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세 가격이 엄청 올랐대요. 방세가 올랐어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네, 예, 친구 따라 친척 따라 계속 대림동에 방을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여 살다 보면은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지요. 대한동포들이나 중국분들은 생활력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다 보니 직업 소개소에 가서 많이들 일자리를 구하지요. 네, 맞아요. 직업 소개소에서는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잘 알선해주니 집에서 노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든 해보려고 애쓰니까요. 네, 저는 친지네 집에 갈 때면 집에서 올 때 아예 장바구니를 끌고 와요. 그래서는 잎살, 송편, 왼쇼, 건두부, 월병도 사고요. 또 다니다가 싱싱한 요리 재료들을 보면 막 사서 담아요. 향이 진한 고수, 땅콩, 영채도 사고 조카가 좋아하는 구운 닭, 찰순대도 사지요. 골고루 많이도 사가시네요. 여러 번 사가다 보니 친지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다 꿰뚫고 있지요. 볶은 해바라기 씨와 땅콩은 필수였는데 떡매로 친 찰떡과 심떡도 너무 좋아하시기에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대림시장을 싹쓸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고향 음식들을 큰 장바구니에 한가득 넘치게 샀으니 온 가족이 무척 반가워하겠습니다. 제가 무겁게 사가도 많을 것도 없어요. 친지와 이웃에 나눠주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안 돼요. 선생님이나 선생님 친지분이나 옛날 그 후한 인심이 예전이시네요. 선생님께서 고향 음식을 사갈 때마다 친척들은 고향에서 생일 세는 기분이겠어요. 네, 생일 세는 기분이라고 너무 좋아들 해요. 그래서 또 제가 미처 가지 못할 때는 대림에 있는 동생에게 부탁해서 고향 음식들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한다더라고요. 택배로 갈 때면 더 다양한 물건들도 양도 더 푸짐하게 집에까지 배송되니까요. 진짜예요? 네,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네요. 저는 이제 처음 듣는 말입니다. 대림동에서 살지 못해도 고향 음식은 택배로 배달되어 고향 음식을 먹는 잠시라도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림중앙시장은 떡볶이, 오뎅이 없고 삼겹살 구이 식당이 없는 재래시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한국분들이 많이 오셔서 양꼬치에 즈라는을 듬뿍 발라서 드시는가 하면 중국 요리도 마라탕도 다양한 길거리 음식 문화도 즐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많이들 일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주인집 가족들이 후한 인품에 보답하느라 대림 중국 요리를 대접시킨대요. 주인들한테요. 예, 그런 예. 사람들 많아요. 전에 먹어봤는데 대림에도 이런 음식이 있었냐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주 찾는데요. 또 한 지인도 말하는데요. 한국 분들이 회식도 중국 요리에 중국 술을 마시면서 대림에서 자주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함께 여러 번 참석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많다고 해요. 글로벌 시대라 해외 진출이 빈번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전에 한 분은 아들은 중국에 유학을 다녀왔고 자기는 중국에서 사업했다면서 그때 중국에서 양꼬치를 맛나게 잘 먹었던 추억이 있어서 찾던 중이라 하면서 대림을 알게 돼서 이렇게 찾아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참 고맙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입맛에 맞아 자주 찾아주신다고 하니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순자가 부릅니다.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은 지금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 대림동이 있어 행복해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림동에 가니 대림중앙시장이 화사하고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변했다는 생각 말입니다. 잘 반했어요. 옛날에 대림동은 쓰레기가 도처에 쌓여 있어 늘 고민거리가 되었었는데 주민센터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김이종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서 또 우리 KCNTV 한중방송, 한민족신문, 한민족연합회도 동참해서 선전하고 노력했지요. 그 결과 쓰레기가 쌓여있던 이곳은 현재 이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림동으로 변했어요. 네, 육안으로도 확 띄게 정결하고 깨끗했어요. 서울 대동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건물 2층이 KCNTV 한중방송 사무실이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 길을 수없이 걸으셨죠? 네, 많이 걸었죠.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100회를 넘게 방송하다 보니 그랬죠. 그 걸음마다 행복이 걸음이었다고 생각해요.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님께서는 2008년에 한민족신문을 창간하셨고 2013년 8월부터 녹음실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언론 매체로 등록하고 2014년 9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지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 드네요. 또 카카오 TV, 팟빵, 판도라 TV 등 다양한 채널로 음성과 영상으로도 송출되고 있죠. 네, 한중방송에는 또 노래방도 있어요. 주말 음악여행을 영상으로 편집도 해요. 한중방송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소통과 화합의 길로 이끌었기에 대림동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 거리 난폭 일들이 사라지고 정부에서 캐노피 설치가 투입되어 깨끗한 대림 전통시장으로 변한 거죠. 네, 우리 한중방송이 참 큰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한중방송은 우리 제한동포들의 의식을 향상시켰고 삶의 질을 높였으며 한국 생활 정착 또 인권 보호 사업 등 다방면에서 애써주고 있지요. 그리고 제한동포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한동포들은 동창 모임, 친지 모임을 대림동에서 많이 해요. 결혼식, 아기 첫돌, 회갑 등 모임들도 하죠. 고향의 입맛을 찾아 대림동으로 오는 것도 물론이지만 옆에 눈치를 안 봐서 좋고 하던 의견 그대로 말해도 남에게 피해주는 것이 없어 좋고 여러모로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노래방 가면 중국 노래, 연변 노래 다 있어 자기 길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네, 다사랑공원 맞은편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학생의 60%는 제한동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들에서는 대림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요. 네, 제한동포들이 후세들이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림동에는 또 제한동포들로 꾸려진 행복경로당도 있어요. 거기서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유익한 활동들을 하면서 즐거운 여생을 보내고 있지요. 네, 자식들을 따라 한국에 오셔서 만년을 마음 편하게 잘 보내시고 육체 건강, 마음 건강 다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들은 처음 왔을 때는 잘 정착 안 됐지만 지금은 모두 한국에서 오래오래 잘 살겠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네. 대림동에서 가까운 곳에 무도장도 있대요. 중국에서 주던 무도 그대로라 제한동포들이 모임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취미로 주말에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네요. 좋지요. 흥겨운 멜로디에 춤을 추고 나면 힘들었던 한 주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지요. 제가 간병했던 한국분은 대림병원에 입원했을 때 대림은 완전히 중국이라면서 자주 중앙시장에 다녀왔는데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양꼬치, 중국식 보신탕, 물만두를 드시려고 대림으로 오세요. 저도 명지성모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친구가 병문안 오면서 대림시장에서 보신탕을 사왔어요. 양도 푸짐해서 새끼로 나눠 먹었거든요. 앓고 나서 밥맛도 없었는데 고향 음식을 맛보고 나서 툭툭 틀고 일어났었어요. 그래서인가 그 친구가 잊을 수가 없네요. 맞아요. 앓고 나면 더구나 고향 음식이 생각날 때가 많지요. 그리고 11번 출구 바로 옆에 서울복지병원 장례식장도 있던데 우리 제한동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지요. 네,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번 이제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상조 팀장이 교포였어요. 예, 젊은 분 남자분이셨는데 들어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대림동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급하게 연락이 가도 쉽게 시간을 내서 재빨리 와 줄 수 있어서 좋고 음식들도 우리 제한동포들이 입맛에 맞게 건두부며 고수 등 상이 차려져 있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제한동포들인데는 알맞춤한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이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대림중앙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앞으로 대림중앙시장은 세계적인 시장으로 가기 위해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콘텐츠를 도입하여 모바일 간단 결제도 가능하다고 해요. 좋네요. 그렇게 되면 대림중앙시장이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기대감이 커지네요. 그렇죠. 서울 대림동이 작은 중국은 늘 이처럼 활기찬 중국인들이 행복 충전소로 자리 잡아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민족의 문화가 어우러진 한마당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대림동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KCNTV 한중방송 대림동이 있어 행복해요.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진성이 부르는 노래 희야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행의 박현순, 김보옥이었습니다. 희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잘난 사람 있으면 못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으면 잘난 사람 있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없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으면 있는 사람 있지. 세상사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세상살이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어차피 사는 세상 둥글둥글 살고, 가는 세월 야속하다 붙잡을 수 있나. 떠다니는 구름처럼 둥실둥실 살자. 세상사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언젠가는 나도 한번 큰 소리 뻥뻥 치며 살 거야. 희야 나를 두고, 희야 가지 마라. 잘난 사람 있으면 못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으면 잘난 사람 있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없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으면 있는 사람 있지. 세상사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세상살이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어차피 사는 세상 둥글둥글 살고, 가는 세월 야속하다 붙잡을 수 있나. 떠다니는 구름처럼 둥실둥실 살자. 세상사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언젠가는 큰 소리 뻥뻥 치며 살 거야. 큰 소리 뻥뻥 치며 살 거야. 네, 여러분은 지금 목요일에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인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웃음을 전달하는 이천희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모정예가 부릅니다. 바람이냐 구름이냐 강물이 더냐 돌고 돌아 흘러 나 여기 왔소.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세상사를 원망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자. 가진 게 뭐냐고 버릴 게 뭐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 따라 또 돌다 흩어지는 한 조각 구름인 것을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인생이란 참 달고 쓰고 때론 또 무미하게 살 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자신이 울타리에서 일하면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나이 60이 지나서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여름터가 생겼으니 아름다운 이 삶이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할 정도로 흥겹네요. 오늘은 방송하러 서울 대림동으로 향하면서 즐거운 심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대림역에 내려서 먼저 대림중앙시장을 한 바퀴 쭉 돌았는데요. 방송 끝나고는 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고향 음식들이 많이도 있던데요. 쌀만두며 찹쌀 순대 그리고 줄 땅콩도 사야겠고 남편이 좋아하는 해바라기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름에 튀긴 마화랑 옥수수. 고향 음식들이 줄줄이 생각나네요. 평소에도 더 자주 들려서 장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학생들도 많이 보이네요. 지금 방학이죠.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모자간이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엄마 방학이니 내일은 꼭 엄마랑 스케이트장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어린이 말을 듣고 저도 나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씩 하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겨울이면 강가에서 팽이 치고 썰매 타고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동년 시절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좀 몸치였지만 유일하게 겨울이면 좋아하는 운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케이트였습니다. 그때 구두 스케이트가 아닌 목판 스케이트를 탈 때였습니다. 혼자서 끈을 묶으면 헐렁해서 잘 탈 수도 없었고 잘못하면 발목을 접지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체육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가 꽁꽁 잘 묶어주시고 학교 운동장에 스케이트장까지 업어주셨기에 3학년 때부터 일찍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발에 맞는 스케이트를 아침 저녁으로 모두 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서 연습할 시간이 충족했기에 남들은 또 다른 친구들은 많이 어려워하는 스케이트이지만 저는 좀 다른 친구들보다 잘 타는 편이었죠.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는 최대한 낮추면서 쭉쭉 길게 다리를 밀 수도 있었고요. 발을 경사지게 살짝 돌면서 끝 마무리로 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은 잘 못하지만 체육 시간에 딱 2가지를 첫 시간에 바로 합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학했을 때는 그때는 겨울 3월 달이어서요. 실내에서만 체육 시간을 했었습니다. 또 큰 눈도 자주 왔었죠. 그래 실내에서 하는 체육 시간이었는데 그 하나는 물구나무서기였고 두 번째는 장대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였습니다. 물구나무서기는 벽을 향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마를 바닥에 착 닿고 두 다리를 힘껏 올려서 돌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거꾸로 서려고 애썼지만 끝내 서지를 못하고 포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리에 너무 힘을 줘서 두 다리가 벽에 쾅 부딪히는 순간 바로 두 다리가 내려오다 보니 또 불합격이었습니다. 표준은 거꾸로 벽에 일자로 서서 10분간은 버티고 있어야만 합격이었어요. 나이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벽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서 힘을 두 다리에 어쌰 하고 적당히 힘을 주면서 두 다리에 힘을 주었더니 거꾸로 설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참 기적이었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체육 과목에서 첫 시간에 합격하기는 아마 그때가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다음은 굵은 쇠로 큰 꼴문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높이는 훨씬 더 높은 곳에 한 줄은 밧줄이 달려있고 다른 한 줄은 긴 장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했고 여학생들은 장대를 타고 올라가야 했는데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야만 합격이었죠.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많이 연습했지만 도저히 잘 안 되더라고요. 모두 고1 때의 체육 과목이었는데 그때는 정치, 조선어문, 중국어, 수학, 물리, 화학, 음악, 체육, 러시아어도 잠깐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9개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불합격이면 3호 학생에 선발될 수가 없기에 저는 체육 시간만 되면 싫어하면서도 무척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를 타고 오르기는 생각과 같이 잘 안 돼서 나중에 아버지 도움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운동에도 기교가 있더군요. 팔 힘이 좋았던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원인이 몸에는 힘을 안 주고 두 팔과 손목에만 힘을 주니 될 수가 없었죠. 시험 때 아버지 조언대로 두 팔굽과 어깨에 힘을 주면서 몸도 같이 위로 솟는 그 모습으로 해보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그렇게 해보니 그제야 팔 힘도 좋은 내가 바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는 힘과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기교가 있어야 하고 항상 연구를 하고 머리를 써야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우물가에 물을 길어서 학교 마당에 부어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저희 남편은 총각 시절에 교사로 있을 때 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얼었던 그 흔적인데 두 엄지 발가락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요. 겨울이면 감각이 잘 없으며 추울 때는 발이 제일 먼저 시리다고 합니다. 가끔씩 남편이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 젊은 시절의 영광스러운 굳은 발가락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죠. 지난번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인생 편지편에서 고부간이 따뜻한 정을 나누신 박순복 선생님이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편지로 전해주셨습니다. 며느리인 경정씨 시부모에 대한 효성에 저도 많이 감동됐죠. 오늘은 또 애청자들이 애틋하고 따뜻한 사연을 담아서 편지 두 편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지는 우리 한중방송에서 방송도 하셨던 한경영 선생님이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석 박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만난 한국 친구의 소개로 한경석 형님을 알게 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마누라 덕분으로 한국에 와서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후기 관리가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한경석 형님은 아무 걱정 말라면서 위로를 해주셨고 나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으셨던지도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석 형님께서는 대장암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차가버섯차를 무상으로 몇 년째 어김없이 챙겨주면서 지금까지도 건강 상황을 묻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친동생처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나이 건강은 이상이 없이 잘 회복되고 있으며 금년 6월이면 완치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님에게 중국어를 책임지고 가르치겠다고 하던 약속 잘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형님은 자신이 꾸준한 노력과 의지로 지금은 중국어로 메시지를 교류하는 수준으로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연세도 있으시지만 배움에 꾸준한 그 열정 정말 탐복합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군요. 오늘 한중방송을 통하여 형님에게 이렇게 새해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한 해의 모든 일들, 특히 중국 친황도의 명문 림업사업과의 협의가 잘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형님, 항상 건강하시고 온 가족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한경영 올림. 2019년 2월 28일. 한경영 선생님은 중국에 계셨었는데 마누라는 한국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대장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어서 의술이 좋은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분이신 한경석 박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한경영 선생님이 마음을 담은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지금 겨울이어서 날씨가 차갑지만 한중 양국 간이 따뜻한 우애로 또 형님 아우의 두터운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셨네요. 6월에는 꼭 검사 결과에서 한경영 선생님이 완치 희소시기를 바라면서 한경석 박사님이 중국 친황도에서 사업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는 한 살 더 먹어야 하는데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즐겁게 살고 싶네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모두 보람있게 살자요. 요즘은 눈 내렸던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하얀 눈이 서벅서벅 내리는 날에 눈을 밟으면서 함께 눈길을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큰 눈이 왔어요. 멀리는 못 갔지만 큰 길 따라서 남편이랑 산책했는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눈이 오면 한번 분위기를 내서 사랑하는 사람께 데이트를 신청해야겠습니다. 다음 편지는 고마운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중국 흥령강성 목당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신 지 20년이 되는 아저씨 편지입니다. 제목은 고마운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했네요. 한 분이 아닌가 봅니다. 편지 내용은 눈만 오면 기뻐하던 어린 시절 지금도 기쁘고 즐겁다. 그때마다 나는 고마운 분들이 생각난다. 한국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 또한 즐겁고 그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서류를 도와주시는 친절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길을 물으면 자신들이 바쁜 출근 시간이더라도 차근차근 잘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묻는 말에 친절히 알려주는 고마운 행동에 우리들이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인데요. 장례식장에 갔다가 급한 사정으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시내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버스도 탈 수 없고 택시도 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할 때 이름도 모르는 한국분이 자가용으로 저를 역까지 바래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마운 사람, 정말로 고마운 분이셨죠. 이분이 가슴속에 눈보다 더 깨끗한 그 무엇이 담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이 눈 오는 날이라 눈을 보고 나니 또 그 이름 모를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설을 앞두고 내리는 저 하얀 눈이 고마운 분들께 전해진다면 나의 이 편지가 한 송이 눈꽃에 실려 그들에게 고마운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박일출 1월 26일 아침에. 박일출이란 분이 쓰신 건데요. 눈 내리는 날 장례식장에서 갔는데 그곳이 좀 시내하고 동떨어진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가려면 한참을 가야 하는데 눈도 내리고 또 지하철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지하철까지 모셔다 주겠다고 해서 지하철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이름을 안 밝히었다고 합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셨다고 편지를 직접 손글씨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글체도 참 멋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되새기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박일출 씨가 쓰신 편지인데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이었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인생을 살면서 올해 설 명절도 즐겁고 더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목요일에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